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기출과정 시작입니다. 강의객서 한번 볼까요? 강의객서. 어, 자 일단 기출과정 강의객서인데 5, 6월이죠. 8주 과정입니다. 8주 과정.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오전에 4시간 진행을 하고 교재는 2개예요. 체계도랑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 갖고 오셨죠? 네, 체계도랑. 그 기출문제집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조그맣게 돼 있는 거 문제만 있는 거 있어요. 요것만 갖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가 해설이기 때문에 해설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뭐 다 해설까지 따로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만 해설을 참고로 보시는 거지 그 해설을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없어요? 10문제 중에 한 3개는 맞추잖아. 그지? 그건 근데 보지 말고 모르는 것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따로 안 봐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주차 한번 볼까요? 1주차. 1주차 보시면 지금 8주인데 3주를 국계법으로 할 겁니다. 국계법은 고득점 해야 되기 때문에 제 페이지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페이지. 자, 그래서 1주차 때 오늘 나가는 진도가 많이는 안 나가요. 많이 안 나가고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나가니까 자, 여기까지 예습을 좀 해보십니다. 예습. 자, 우리가 문제 풀이는 예습이에요. 자, 예습이 중요한 거예요. 복습보다는 예습이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는 예습을 좀 해오는 게 좋아요. 예습. 자, 예습을 해서 자, 모르는 문제만 확인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법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제를 미리 한번 풀고 오시는 게 좋아.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는 내가 풀었던 거랑 해설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예습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확인하고 끝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 있죠. 모르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만 별표했다가 그것만 복습을 하시면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문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과정을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론이 많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지금 이론 많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4시간인데 2시간 이상을 이론을 할 거예요. 이론 체계도로. 그래서 이론을 좀 많이 한 다음에 문제풀이. 그래서 이론이 한 6대4, 6 정도 하고 문제는 4 정도로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그래서 왜냐면 문제만 막 풀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그럼 아무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이론을 좀 많이 해야 돼. 아직까지는 이론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게 정확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론 중심으로 6대4 정도로 가다가 다음 순환 7, 8월 있죠. 예, 그때는 이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이론을 4 정도로 하고 문제를 6 정도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다음 달부터는 문제를 더 많이 중심으로 비율을 할 거야. 다음 순환. 그러니까 7월부터지. 그래서 6월까지는 이론을 좀 많이 보셔야 돼. 이론. 자, 이론을 중심으로 좀 많이 공부한 다음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7월 달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이 7, 8월에 또 있거든요. 그때는 반대로 갈 거예요. 뭐 4대 6이나 3대 7 이 정도로 가서 문제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2번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8주 과정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뭘 해온다. 예습을 해온다. 한 번 정도 풀어오면 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맞췄다 안 맞췄다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한번 푸는 정도로 과정을 겪고 자 경험을 하고 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틀린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습이 여러분 중요해요. 예습을 좀 해서 오시는 게 여기서 이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특강이 있죠, 그죠? 특강 14일 날인데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와서 들으세요, 그냥. 뭘 물어봐 자꾸 그냥 필요한 거 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니까 비교 정리하는 거야. 비교 정리. 비교 정리인데 비교 정리 뭐 하는 거냐면 암기노트라 그래서 테마별로 정리한 거야.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가장 혼동되는 부분. 이거는 뭐 전체라는 게 아니라 공법 전체의 내용 중에서 지정권자, 총정리, 지정권자, 또 허가권자 총정리.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있을 거예요. 뭐 조합이면 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별로 뭐 하는 거거든. 이게 전체를 정리한 거야. 전체. 그래서 테마가 몇 개냐면 29개. 29개.
자, 29개니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하루 종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 몇 시까지 했지? 특강을 7시까지 했어요? 의외인데? 빨리 끝냈네. 원래 8시까지 정상인데. 못 끝냈어요? 토요일 날 또 해요? 아, 알겠습니다. 공법은 그럴 일이 없고요. 10시부터 7시까지. 7시 전에 끝날 거야,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7시까지 잡아놓은 거지. 한 6시 조금 넘거나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빛이 오늘 같은 눈빛이다 그러면 8시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빨리 끝난다 그러면 한 6시에도 끝날 수 있으니까 반응을 보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혼자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행을 일단 8시간을 잡았습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래서 4시간씩 하면 7시에 끝나거든. 점심시간 1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경험을 해보면 한 6시 반 정도는 끝나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조금 늦어지면 7시. 그래서 7시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프린트로 나가요. 교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49페이지밖에 안 돼. 딸딸딸 외우는 거야. 그거는 그날 와서 다 소화하는 거야. 소화한 다음에 안 되는 것만 따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분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그래, 줄여야 돼요. 공법은 늘리면 안 돼. 지금부터 막 늘리면 큰일 나요. 가르쳐 준 거 있죠, 제가. 그것만 제대로 하고 오면은 60점 나와. 그러니까 엉뚱한 거 좀 보지 마. 그런 것도 이제 가르쳐 준 거 하라는 것만 좀 해. 그러면은 공법은 60점 이상 100% 나오거든. 그걸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실수를 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반복하는 목적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실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시험장 나와서 다 맞춰야 되는 거지. 시험장에서 맞추고 와야지.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벌써 실수한 거거든. 실수를 많이 하면 60점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4개를 했다면 50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뭐 실력이 뭐 우리가 월등하게 뭐 100점짜리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자꾸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만 맞춰도 60점 이상은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거 중심으로 가시면 돼 그냥. 그리고 강의 자료 나눠드린 것 그런 것들 가지고 보셔서 가서 시험장 보면 돼. 모르는 문제 나왔다. 틀리면 돼요. 60점 이상 나옵니다. 왜 모르는 문제에 왜 연연을 하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아는 거나 제대로 풀고 오라고. 아는 거 가르쳐 준 거 풀 수 있는 거를 푸는 게 우리 시험이지 모르는 걸 푸는 게 우리 시험이 아니야.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 중에서 실수를 몇 개 하느냐 이게 이제 합격의 당락이지 모르는 걸 내가 몇 개를 더 풀어서 합격한다 이게 아니거든. 100점짜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의 성격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진행을 좀 할게요. 체계도를 좀 먼저 보실까?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체계도. 자 여기 문제가 지금 기출문제가 그 핵심적인 문제만 좀 뽑아서 기출문제집에 낸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없는 문제들은 그 밴드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밴드 와서 문제 푸시면 돼. 그래서 기출이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여기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여기 포함이 안 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밴드 가입하셔서 안 하신 분들만 가입하셔가지고 자 하시고 자 하신 분들은 어때요? 와서 좀 문제 좀 풀어. 문제 좀 열심히 좀 풀어보고 감을 좀 잡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일단 체계도 보겠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국계법 체계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자 일단 국계법은 자 체계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요 법률은 문항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자 문항수 12문제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법률의 특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계획, 동그라미 한번 쳐봐. 계획 파트. 자 또 하나는 이용 파트야. 계획하고 이용에 동그라미 2개 치는 거야. 이 두 가지 자 파트가 합쳐진 게 국계법이거든. 그러면 계획 파트에 뭐가 있고 이용 파트에 뭐가 있다 이걸 나눠 놓은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 하나씩 무조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문항수가 12문제 나오는데 계획 파트가 8개. 자 이용 파트가 4개 나옵니다. 물론 변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계획 파트가 훨씬 더 많이 나와. 문항수가. 그래서 계획 파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계획 파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계획 파트로 가서 왼쪽으로 가볼까?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일단 계획 파트를 보시면 수립하는 계획의 종류가 왼쪽에 있거든. 자 계획 파트가 왼쪽으로 가다 보면
국토종합계획은 버리고 보지 말고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최상의 계획 정도만 보시면 돼. 근데 시험엔 안 나와.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계획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국토계획법이라고 써 있어. 그게 국계법이거든. 자, 여기부터 우리 시험범위야. 그러면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에서 국계법상 수립하는 계획의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세 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은 무조건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상하 관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하위계획이 무슨 계획이 되냐면 기본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하위계획이 뭐가 되냐면 관리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상하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수직관계. 자, 광역도시계획이 넘버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넘버 투.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넘버 3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걸 이제 수직으로 일단 잡아놓고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오거든. 광역도시 한 문제, 기본계획 한 문제, 나머지는 다 관리계획에서 나와요. 관리계획에서 네다섯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 다섯 개 이상 나오는 거니까 별표 3개 했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반 국민한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관리계획이거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광역도시계획이 되건 기본계획 되건 관리계획 되건 전부 다 수립 대상지역이 어디죠? 여기 있잖아. 앞에 국토.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국토야. 지금 11월 달이 아니야. 이제 끝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국토는 6군데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잡아내야 돼. 머릿속에. 그러면 수립 대상이 6군데 맞죠? 자, 그러면 특별시가 있고 한 번만 쓸게요. 특별시, 머릿속에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쓸게요. 광역시, 자치시, 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도. 자, 그리고 시군이에요. 시군. 자, 이렇게 6군데를 국토라고 부르셔야 돼, 앞으로. 그래서 일단 6군데가 기본적으로 이제 딱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립하는 계획들이 3개가 있는데, 자, 광역도시에서 광역에 동그라미 쳐볼까? 동그라미 친 사람은 리마인드 하시면 되고. 자, 새로 오신 분만 동그라미 치면 돼. 새로 오신 분 거의 없죠, 지금. 손 한번 들어볼까? 작년에 공부하셨죠? 작년에 공부하셨죠? 안 했어요? 일단 더 이상 안 물어볼게. 사생활이니까. 자, 광역이라는 얘기는 뭐야? 넓다. 넓다라는 얘기는 몇 개 이상? 2개 이상을 붙여 여기다. 앞에다 2개 이상 붙이라고. 6군데 딱 써놓고 그 2개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둘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랑 인천광역시를 묶고 하나. 자, 서울특별시에는 업무 기능이랑 인천광역시에는 주거 기능. 집은 자 인천에 있는데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거지. 그러면 기능을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합쳐서 2개 이상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야. 광역도시계획이.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몇 개 이상을 묶어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둘 이상을 묶은 지역 있죠?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광역계획권 그러는 거야. 이름을 불러줘야 돼, 여러분들이. 자, 이 묶은 지역을 다 쓸 수는 없잖아. 서울특별시 플러스 광역시 이렇게 쓰고, 광역시 플러스 광역시 쓰고, 시 플러스 시 쓰고, 군 플러스 군 쓰고, 시 플러스 군 쓰면 이게 몇 천 개 나온단 말이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둘 이상을 하나로 자 이렇게 묶어서 지정하게 되면 여기를 우리 약속한 거지. 광역계획권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을 물어보거든. 근데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X야. 지문 중에. 누가 지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무로 나오면 안 돼. 그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뭐가 있어야 돼? 광역계획권. 그거 아니거든. 없는 지역도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광역계획권은 세모 표시를 하세요. 옆에다.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지역만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럼 지정 안 하는 지역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광역계획권 옆에다가 해야 돼. 광역계획권 지금 도시계획 옆에다 하면 안 돼.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다가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광역도시에는 의무야. 물론 재량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옆에다 쓰라고. 세모 표시를. 1년 내내 지정해야 한다면 X 이렇게 하고 가죠. 시험장 가서. 근데 다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지정권자를 바꿨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정권자가 많진 않거든.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랑 누구죠? 대답해줘야지. 국장하고 도지사. 만 그래야지. 많아 적어. 적으면 외워야지. 2명밖에 없잖아. 그럼 국장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닌 자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정리를. 그럼 여기 있는 국장이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포천시 연천군이 있어. 포천시 연천군. 자, 그럼 여기는 같은 경기도 내에다 지정하는 거 맞죠? 그럼 누가 지정할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지. 근데 도를 벗어났어. 서울특별시랑 경기도를 묶어 하나로. 시도를 묶어.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 못하죠. 누가 지정하지? 국장이 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일단 지정권자만 정리하시고 지정할 수 있다고 하시면 돼.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넘버원이니까 상위 계획들은 전부 다 지금 당장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장기 계획이에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방향만 정해주는 계획이니까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나 없나? 없지. 따라서 행정쟁송 잘못했으니까 자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 같은 거 제기 못해. 왜냐면 원고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많이 나와야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요거 수립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자 그럼 이 절차를 밑에 한번 체크해 볼까? 자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절차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 계획을 세운다가 수립이에요. 동그라미 쳐요. 수립. 자 그럼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뭐 해야 되지? 승인. 동그라미. 그렇지. 양대 산맥이라 그래 이거를. 자 수립하는 절차랑 승인하는 절차 두 개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자 수립권자가 있으면 수립권자 한 단계 위인 행정청이 승인권자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수립권자가 거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승인권자가 승인할 때 거치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몇 개 거쳐야 되죠? 요거 읽으시면 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돼. 두 번째 공청회. 평강세 미치고 해야지. 공청회 굉장히 중요하잖아. 반짝반짝 해야지. 왜냐면 구속력이 이렇게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요 무조건 공청회에 나와야 돼. 그럼 공청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듣는 거거든. 요 절차는 생략할 수 없지. 그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들었으면 어디 의견 들어야 돼? 지방의회. 체크해야지 그거는. 요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는 거예요. 이걸 수립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틀만 잡아. 절차는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 문제가 풀려. 그 수립권자는 다른 절차 거치면 안 돼. 세 개만, 앞에 있는 세 개만. 첫 번째 1단계로 기초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 공청회로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방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를 수립을 했어. 그럼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한 단계 위에는 행정청이 있다면 행정청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두 개 맞나요? 우리 맨날 하는 앞자 따서 하는 거 협심, 협의란 절차, 뭐 심의란 절차를 거쳐. 협심이라 그래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협의와 심의란 절차를 거쳐서 도장을 찍는 거야. 승인을 하는 거야. 그럼 확정됐거든. 자 그럼 일반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알리는 걸 뭐라 그래? 공고.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요 절차는요 기본계획 내려가 볼게. 자 그럼 여러분 광역도시에서 기본계획 내려갈 때는 뭔가 바뀌는 게 있거든. 아주 큰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이 둘 이상을 버리셔야 돼. 대상지역이 달라져.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을 묶었죠. 기본계획 묶지 말고 따로따로. 관할구역 6군데별로 따로따로 수립하는 계획이야. 그래서 자 특별시는 특별시만 이런 식으로, 광역시는 광역시 내에만 수립하는 거지. 자치시는 자치시, 자 자치도는 자치도, 시는 시, 군은 군 이렇게 수립하는 거야. 그래서 자 수립 대상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자 이렇게 관할구역 6군데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두 개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얘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수립 대상 지역이 동일합니다. 6군데.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부를 수 있어. 왜? 수립 대상이 동일하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밑줄. 도시군계획으로 부르는 거지. 잘 나오지 시험에. 그럼 도시군계획은 종류를 물어보거든. 자 일단 종류는 일단 관할구역 몇 군데를 대상으로 수립하지? 6군데가 나와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나와야 되고, 관리계획 나와야 돼. 여기에 무슨 계획 나오면 X야. 광역도시는 포함되지 않아. 왜? 대상률이 다르니까요. 정리해놔야지 이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성격의 차이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까지는 서울특별시장에 서울특별시 10년 뒤 20년 뒤 모습만 나타내는 거야. 장기. 그러니까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개발할 거예요? 란 방향을 정해놨어. 그럼 그 방향만 있으면 안 되잖아.
앞으로 그 방향을 쫓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직을 개발할 거고 어느 직을 정비할 거고 어느 직을 보존하겠습니다 라는 계획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뭐 하면 방향을 정해주면 지침이라 그러지. 그 지침을 구체화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네는 하나 한 몸이야, 한 몸. 자, 한 몸으로 다니는 계획이기 때문에 합쳐서 부를 수 있다는 거야. 도시군 계획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 그러면 기본 계획 플러스 관리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수입 대상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까지는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그죠? 그래서 절차가 거의 유사해, 절차가. 그 여기도 두 개의 동그라미 쳐봐요. 수립이라는 절차가 있고 승인받는 절차가 있네. 승인하는 절차가 있네. 이거 나눠야지, 그지? 자, 그러면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는 아까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아, 큰 틀은. 자, 1단계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기초조사. 두 번째, 공청회 체크해야죠. 당연히 공청회 있어야 되지. 자, 공청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다 들어가야 돼요.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 그리고 공청회 통해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들었으면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받으러 갑니다. 자,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몇 가지 절차가 거치죠? 두 가지. 뭐하고 뭐? 협의와 심의. 똑같잖아, 지금. 틀을 이게 내리면 되지. 법적 성격이 똑같잖아.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큰 틀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공고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 봐요. 자,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럼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정해줬으면 관리계획이 그 방향 지침을 구체화시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시험에 5개, 6개씩 나오니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계획이야. 그래서 A라는 지역을 직접 자, 여기도 수립 대상이 몇 군데지 그러면? 6군데가 맞고, 그럼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를 10년 뒤 어떻게 개발하겠다가 기본계획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정한 방향에 따라서 A라는 지역은 직접 가서 개발할 지역인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지. 자, B라고 하는 토지는 정비 좀 하겠다. 개발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자, C라고 하는 지역은 자,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지. 보존. 자, 이렇게 정해주는 게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렇게 정해주면 개발지역으로 정해준 지역은 땅값이 어떻게 해요? 상업지역 지정하면 땅값이 엄청 오르겠지. 근데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 떨어지겠지. 자,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용어 쓰는 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2번 결정 두 개. 자, 용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용어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2번은 수립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결정은 승인하고 똑같은 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입안권자가 입안한다는 얘기는 수립권자가 수립한다는 얘기랑 똑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서 수립이 뭘로 바뀌었죠 지금? 입안. 그때 어차피 입안도 수립이니까 절차가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는 기초사안 다 나오는 거야. 자, 근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게 공청회가 사라진다는 거지. 대신에 여기 동그라미 공람. 문서로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 여기 별표 달아야지 이거. 자, 공람이라고 하는 건 공고랑 열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듣는 거거든. 며칠 이상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14일. 그 다음에 이건 똑같아요. 지방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점을 기억해야 돼. 다른 점. 다른 점. 자, 공청회가 큰 틀로 빠졌구나. 이렇게 빠져야 된다. 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입안을 했어. 몇 개 거쳐서? 3개.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 의견 듣고 나서 수립에 입안했지?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한다는 얘기는 승인권자가 승인한다는 얘기는 똑같으니까 협심하면 되지 뭐. 협의란 절차랑 심의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 고시하면 되지 뭐. 고시나 공고나 똑같아. 구별하지 마. 알리는 거야 일반 국민한테. 이걸 뭐 고시를 공고로 해서 X 이런 거 안 해요. 절대 공법은 그런 거 없으니까 개념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 했죠? 도시관리계획까지 결정돼서 뭐 했죠? 고시했죠. 그럼 효력 발생 시기를 물어본다고.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그러면 별도로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나서 별도로 요거 해야 돼. 자, 밑줄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뭐 해야 돼? 고시. 그렇지. 그럼 여러분 효력 발생은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날부터가 아니라 지형도면을 따로 뭐 한 날? 고시한 날. 바로 요거예요. 형광색 밑줄 놓으시고 요거는 100%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요라고 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를 해야 돼. 도면으로. 문서로 결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따로 해야 돼. 그 지형도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효력 발생은. 그 지형등을 작성한 날이야, 고시한 날이야? 고시한 날이지. 정확히 해야지. 그리고 다음 날 나면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외주 라인 끝났다, 그지? 이렇게 하시고. 자, 오른쪽이 뭐예요? 그러면 자, 좀 지울게요. 그러면 이거. 자, 일단 관리계획의 내용까지는 하셔야 되거든. 관리계획 내용. 자, 관리계획의 내용인데, 자, 도시군관리 계획을 한번 가봐요. 이제 관리계획의 내용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여러분들. 일단 관리계획의 내용을 첫 번째 물어볼 수 있거든. 본시험 가면은. 이 관리계획의 내용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봤던 요 관리계에서 선 따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 볼까 한번? 자, 관리계에서 선 따라가는 요 내용들 오른쪽에 있는 거 있지? 얘네들이 전부 다 관리계의 내용이야. 그럼 요 5개가 있다라고 하셔야 돼. 자, 맨 위로 올라가면 삼총사가 보일 거예요. 삼총사.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 보이지? 얘네가 삼총사야. 국계법상 삼총사.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정하는, 어떤 용도로 쓸지를 정하는 게 용도지역이거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뭘 지정해? 용도지역을 지정해 줘야지. 그 용도지역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지. 뭐 화재에 취약하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뭐 한다? 증진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그게 용도지구지. 그럼 1차적으로 뭘 지정해요? 용도지역. 그럼 이 용도지역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지. 그걸 누가 도와줘? 용도지구가 도와주잖아. 그게 같이 다니잖아, 얘는. 그래서 얘가 주종 관계가 돼. 근데 얘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면 소속이 동일해요. 자, 용도지역 지정 무슨 계획으로 합니까? 선 따라가 보세요. 거꾸로 가면 관리계획으로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관리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야. 이거 아셔야 되고 기본적인 틀이거든. 기본이야, 기본. 기본 틀리면 큰일 나, 이거는. 자, 용도지구도 전부 다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 또한 지정을 하려면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자, 그럼 요 상관관계를 좀 봤으니까 얘네 공통점은 딱 하나야. 소속이 동일하다는 거야. 용도지역이 되건, 용도지구가 되건, 용도구역 되건 전부 다 소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해서 지정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자, 종류 한번 볼까요? 자, 용도지역은 쓰임별로 지정하는 건데, 일단 개발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나머지는 관농자라고 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지역이야. 그럼 일단 크게 용도지역을 나눌 때 몇 개로 나누죠? 4개라고 해야 돼.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돼 있어야 돼. 도관농자라고 하는 거야. 종류라 그래, 종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도시지역 지정할 때 개발하세요. 그러고 끝내면 안 되지. 주택가 옆에 연탄공장 지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세분을 해야 돼. 생활권별로 4개로 나누는 거야. 자, 주택 지을 수 있는 지역, 상가 지어야 되는 지역, 공장 지어야 되는 지역을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주상공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세분이라 그래, 이거를.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죠, 그죠?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거지역 지정할 때, 자, 다시 세분해요, 안 해요? 해야지.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다시.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일준. 3개로 세분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전일준. 자, 전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다 써놔요. 안 쓰신 분만. 2글자 써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정하는 거고,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라고 써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요 차이를 구별한다. 이렇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이야. 그러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는 종류를 2개로 나누는 거예요. 1종과 2종. 그럼 여기서 양호하다는 뜻은 단독주택 지어서 살 사람이랑 아파트 지어서 살 사람을 나눠주는 거지. 종류가 몇 개 있지? 2개 있는 거야. 자, 이건 하셔야 돼. 1종이 있고 몇 종이 있어요? 2종. 그럼 1종은 단독주택 연결시키면 되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럼 여기는 아파트 같은 거 못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1종은 아파트 못 들어와? 단독주택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아파트 지으려면 몇 종으로 가야 돼? 2종. 그럼 공동주택이 2종이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2개로 나눠, 2개로. 간단하게 2개로만 나누면 돼. 뭐 1, 2, 3 그러면 안 돼. 1종, 2종으로 나누는 거야, 2개로. 단독이냐 공동이냐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1종, 2종으로 나누면 되고, 자,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로 나누는 거죠. 뭘 짓든 상관없어. 층수만 맞으면 돼. 그래서 3개가 있어. 저층, 중층, 고층이야.
고층까지 1종, 2종, 3종. 여기서 저층이 몇 층이죠? 4층 이하예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 4층 이하. 이건 다 돼 있어야지 지금.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소화가 돼야지. 자, 1종이 저층, 2종이 중층, 3종이 중층 플러스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층수로 나누는 지역이죠. 자, 준주거 지역은 어떻게 쓸까? 보안이라고 써, 보안.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데 상업 기능이랑 업무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다른 기능도 함께 들어간다는 걸 보안이라 그래. 그러니까 준자가 보안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렇게만 개념 간단히 잡아놓으면 될 것 같고. 자, 상업적은 몇 개 있죠? 그래, 종류만 쳐, 종류만. 중일육은. 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거 내용 물어봐도 안 틀려. 물어보지도 않아. 너무 쉬워서. 자, 공업종은 몇 개 있어요? 전일준, 전일준. 이거 하셔야지. 이거 다 돼 있어야 돼, 지금. 자, 여기서 전용공업종은 공해성 공업, 중화공업 배치하게 지정한다. 그러면 다 동그라미 치고 와. 신경 쓰지 마. 자, 환경이란 단어가 나오고 공업이란 단어가 나와. 그럼 이거 무슨 지역이지? 일반공업. 요거 하나 집중해요. 일반공업적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동그라미, 공업의 동그라미 치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은 뭐가 나오면 될까? 준자니까 보안.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야. 보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일단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녹지는 그냥 종류만 치세요. 자, 녹지 보생자. 보존 녹지 있고 생산 녹지 있고 자연 녹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돼 있어야 돼 지금.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관리 한번 가볼까? 자, 여기 관리 지역 보면 관리 지역까지 세분되죠. 자, 몇 개를 세분되지?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보생, 계획. 그러니까 농림하고 자연은 세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용도직의 종류를 좀 받고. 자, 용도직 여기 지정되면 용도직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용도지구입니다. 그럼 용도지구도 자, 종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지, 그지? 9개가 있어.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종류라 그래. 여기까지 일단 딱 끊어야 돼. 일단 공부하실 때 이걸 종류라고 하는 거거든. 밑에 있는 건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종류를 먼저 볼게요. 자, 경보, 복개, 고취, 방방, 특 해야 돼. 종류를 일단 뭐 9개 정도 되는 건 앞자 따야 돼. 자, 다시 경보, 복개 수만 번 쉬고, 고치 수만 번 쉬고, 방방특 하시면 돼. 9개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종류 9개 있는 거는. 자, 여기서 첫 번째 논점은 자, 종류가 세분되는 게 있어. 9개 중에 5가지가 세분되거든. 그래서 세분되는 걸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한 거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되죠? 그래, 자시특 동그라미 치면서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시특.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중생 동그라미,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에 있습니다. 일단 요게 기본이죠. 뭐 다 하셔야지 이런 건. 그냥 복합용도지구 있고 개발진흥지구가 5개로 세분되죠. 주산, 관복, 특인데 요 산업 있지, 그지? 요건 공업이라고 써놔. 자, 공법에서 산업 나오면 공업기능이야 무조건. 야,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시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지원하는 개발진흥지구야. 자, 관광기능이 있고 복합기능은 2가지 이상의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복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5가지 세분됩니다. 주산, 관복, 특이에요. 세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취락지구가 제일 중요한데 취락지구는 2개로 세분되는 거 맞죠? 자연 있고 집단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기본이야, 기본. 뭐 합자 따지 말고 그냥 자연하고 집단 2개밖에 없잖아. 자, 대신에 자연 취락지구는 지정 대상 지역까지 하셔야 돼. 자연 취락지구는 녹간농장 밑줄. 자, 용도지역 중에서 4군데 지역 안에만 지정할 수 있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락을 정비한다는 뜻은 집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린벨트 내에다 지정하는 거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취락지구는 집을 좀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거지. 규제를 완화하는 거야, 완화. 현재 있는 용도지역 녹간농자 있다 하더라도 규제를 풀어줘서 집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취락지구야. 이걸 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취락을 정비한다고 표현하거든. 취락 정비. 그럼 집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이에요. 종류가 2개 있습니다.
자연하고 집단. 이건 아셔야 돼. 자연 나오면 녹관농자가 되고 집단 나오면 개발제한구역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방제지구도 세분이 되지요. 어떻게 했지 이거? 사람 많으면 시가지, 사람 없으면 자연이야. 두 개로 세분되는 건 뭐 앞자 딸 거 없잖아.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게 세 개 이상 뭐 정도 돼야 뭐 이거 앞자 따야지,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지금 말씀 안 드린 내용들은 세분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총 9개 중에서 5가지는 세분이 되지만 나머지 4개는 세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구별을 좀 하셔야 되고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것이고. 자, 내려가서 조례로. 자, 지금 9개 있어요. 9개 용도지구가. 이게 이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거든. 그 우리가 9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용도지구인 줄 아는데 안 그래. 지자체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용도지구도 엄청 많아. 그럼 뭐예요?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했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조례로 자 법률에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해요. 가능하다.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가능하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세분도 할 수 있어. 조례로. 이건 신설할 수 있다는 거는 세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용도지구 중에서 모든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3가지만 세분할 수 있거든. 그게 뭐예요? 그러면 경중, 득, 동그라미. 반사적으로 나와야지. 뭐 공부라고 하는 건 반사적으로 돼야 됩니다. 툭 치면 나올 정도로 해야 돼. 경관지구,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를 통해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정리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용도지구는 이 정도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3번째 용도구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러분 용도구역은 종류가 몇 개 있죠? 그 요건 대답이 나와야 돼. 개도시 수입이 나와야 돼. 거의 반사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개 있지, 5개. 자, 여기서 이제 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얘네가 이제 합쳐서 용도구역이거든. 그 용도구역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지? 자, 보세요. 1차적으로 지정한 게 뭐예요? 용도지역. 자,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 정했어. 쓰임별로. 그러면 용도지 갖고 있는 지정된 상태에서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게 용도지구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상호 보완관계. 얘가 도와주는 거야.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을. 자, 그리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 지정했더니 목적 달성을 다 못해. 도시역 자체가 이게 이게 확산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2개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게 또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지정한 게 이거예요. 용도구역이야. 그럼 용도구역의 역할은 2개를 도와주는 거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자 따로 정하는 거예요. 2개를 다 도와주는 게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1차적으로 뭐가 딱 있어야 되고 용도지역이 있어야 되고 그 용도지구를 도와주러 가는 게 용도지구 맞죠? 그리고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2개를 도와주러 가는 게 뭐야? 용도구역이야. 그게 5개가 있다는 거야. 현재 필요한 게. 물론 뭐 더 필요하면 더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 현재 있는 용도구역의 종류는 5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개도, 시수, 입이라는 뜻이고요. 지정권자 많이 물어보거든. 자, 여기서 자 용도구역은 국장 많이 지정하는 게 딱 2개야. 국장이 지정하는 게 첫 번째는 그린벨트. 자,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많이 지정하지. 그 다음에 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원칙은 그냥 다른 얘기 안 나오면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면 그때 누구? 국장. 그래서 이건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럼 당연히 중앙에서 지정하는 거지. 자, 그리고 바다 쪽이 있을 거야. 바다 쪽. 바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맞죠? 이거 누가 지정하지? 해장이 지정하지. 해장. 자, 그럼 하나 남았어. 필요한 거 이거.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산을 말해. 산. 자연공원 자체가 산지야. 산지라고 써놔. 산지. 자, 산지에요. 500년의 나무가 막 자라고 있는 산이 있어. 개인이 소유한 산이야. 이거를 개인한테 맡기면 개발, 훼손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용도구로 묶어서 개발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목적을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이고 요거는 그 산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몇십만 개 되거든. 이걸 국장이 지정할 수는 없지. 지정권자가 참 특이해. 지자체장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지정권자 물어보거든 이거.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따로 하지 마. 결정권자는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점이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정권자를 결정권자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제가 결정권자가 된다는 얘기는 지정권자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씩 다 정리하셔야 돼. 특히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 중에 2개 있잖아.
개발 제한 구역이랑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가와 조정 구역. 그래야 돼. 시가만 나오면 안 돼. 이거 나와야 되고. 국가계획 나와야 돼. 자,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시가와 조정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국장이라 하더라도 권한이 없지. 바다는. 이게 바다거든. 수산자원보호구역. 바다는 해장이 하고 산은 누가 한다. 산은 누가 한다. 정신 좀 차려봐봐. 산은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지금 다 소화가 되셔야 되고 정리가 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 개를 지정했습니다.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위에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용도지구를 또 지정했고,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구역까지 지정된 거 맞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도로 설치지 가서. 이거 내려와야지. 기반시설 설치하러 가야지.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지만 일반 국민이 경제활동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설치할 때 기반시설이라고 불러. 그냥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엄청 많아. 그냥 합쳐서 기반시설을 부르면 돼. 그럼 얘네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수대로 가야 됩니다. 자, 위치하고 규모를 미리 결정해야 돼. 이걸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 결정. 결정을 했어. 그럼 도로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뭘로 바뀌냐면 도시공계획설이 되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자, 그럼 관리계로 결정되기 전에 도로는 이름이 뭐지? 기반시설이고, 자, 관리계로 뭐가 되면 결정하는 순간 이름이 도시공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례가 두 개 있어. 자, 기반시설 중에서 특례가 두 개 배워 따로. 공동구하고 뭐 광역시설. 그렇지. 얘는 특례야. 일반적인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법하고 다르게 설치하기 때문에 따로 물어봐. 따로 공부를 할 거야. 공동구, 그 다음에 광역시설. 좀 체계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체계도 내에서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했으면 뭐 해야 될까 여러분들? 사업하러 가야 되겠지. 도시개발 사업도 해야 되고 무슨 사업도 해야 돼요? 정비사업. 체크하세요 이렇게. 근데 요건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자, 도시개발 사업 어떤 절차 거쳐서 합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분간시켰어. 개별법에서 따로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여기는 사업하겠다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그리고 끝. 정비 사업하겠다 그리고 끝. 어떻게 합니까? 개별법 가서 공부를 한다 이런 뜻이고, 따라서 내용은 공부할 게 없고, 자, 그 다음 행정청에 직접 들어와서 개발하겠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 주지. 이건 행정청에 직접 들어가서 개발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 순서를 잡을 때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먼저예요?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까? 동그라미 쳐요. 순서만 잡아. 자, 여기는 개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개인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개발하겠다라고. 내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줄 테니까 내가 수립해 주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자, 개발을 하세요라고 일단 지구 단위 계획구를 먼저 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면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을 수립해 준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요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지역이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수립해 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갑돌이가 짓는데, 자, 용도 변경한대. 그럼 무슨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돼요. 물론 공사용 가설 건물은 나중에 철거하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지. 공사용 가설 건물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죠. 중간에 뭐 하니까? 철거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 시험에. 그리고 여기는 개발기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게 맞아요? 완화하는 게 맞아? 그렇지. 그럼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지? 150. 용적률 200. 외워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도시역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일단 가장 공통적인 숫자를 먼저 외우는 거야. 그래서 자, 건폐율 150이라는 얘기는 1.5배야. 현재 50%가 적용된 지역에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150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50%에 1.5로 곱하면 돼. 자, 그래서 완화시켜 주는 거고요. 용적률은 200%라는 얘기는 200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현재 A라고 하는 지역의 용적률이 자, 보세요. 20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2배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해석하면 되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 내용을 다 한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야 돼. 관리계획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얘네 소속 분산되면 안 돼. 전부 다 소속 동일하다. 지금 배우는 이 5가지 내용은 전부 다 소속이 동일하잖아요. 무슨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계획 파트를 끝내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계획 파트 끝내는 거고. 그럼 이용 파트 있죠.
그 이용이라는 얘는 개발행위 하는 거 아니겠어? 토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밑에 요거. 요게 이용 파트 하나야, 하나. 이용 파트가 내용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보시면 개발행위가 등, 이걸 보시면 돼. 자, 그럼 개발행위가 등에서 등이, 자, 세 군데 구역이라는 거 밑줄으세요. 아셔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름 알아야지, 이름.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등이에요, 등. 두 파트야, 크게 보면. 개발행위 허가 파트 하나 공부해야 되고, 자, 등과 관련된 세 가지 구역을 공부하면 끝나는 거거든. 자, 그럼 먼저 개발행위 할 때 개발행위 하는 지역이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행위 하는 거 맞지, 그죠? 자, 그러면 국토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토가 몇 군데지? 6군데니까 6군데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 개발행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허가를 당연히 6명한테 받는 거 맞지 않을까? 그래서 허가권자 몇 명? 6명. 확인만 간단해. 허가권자 뭐 많이 바꾸지 않으니까. 6명이 허가권자 맞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얘네들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소속이 계획 파트예요, 이용 파트예요? 이용 파트입니다. 작년도 나왔지만 소속을 얘를 지정할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액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계획 파트가 아니죠, 지금. 그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토지를 이용해서 생기는 지역이에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아니야. 연결시키면 큰일 나.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체계도는 그 목적으로 잡는 거고, 여기 지정권자 몇 명이지? 똑같잖아. 지금 허가권자 6명. 연결시켜서 쭉 연결시키면 되지. 뭐 허가를 내주는 자가 다 지정하는 거야. 다른 자가 헷갈리니까 이게 한 명이 딱 지정하는 거지. 동일합니다. 대신에 승인 받아, 안 받아? 승인 안 받아요. 그냥 권한 준 거예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한다,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야 한다는 X야. 요거는 따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따로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됐고. 자,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자, 이 6군데에서 개발행위 한대. 6군데 지역에서 개발행위 하는데 6가지 행위할 때 개발 허가 받아야 돼. 요거 체크해 볼까?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자, 토속 채취, 그다음에 토지 분할이지, 분할. 합병이에요, 분할이에요? 분할. 그다음에 물건 쌓기는 몇 개월 이상? 그렇지, 다 외웠다.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야. 관할구역 장한테. 이거를 허가 대상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허가 대상에 대해서 개발행위 갑돌이가 한대.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갔겠지? 자,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의견 청취, 이건 시행자라고 써놔. 자, 도시공객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들어야 돼. 주민한테 듣는 건 아니고 시행자한테 의견 듣는 거예요. 자, 시행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갑돌이가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물어보는 거지. 내가 허가를 내주면 도시공객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시행자가 지장 있는데 그럼 불허가 처분하는 거야. 지장 없습니다, 그럼 허가 처분하는 거야. 물어보고 나서 의견 듣고 나서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는 얘기고. 자, 허가권자가 몇 명이죠? 전문성 없지? 그럼 원칙적으로 심의 거치는 거야. 물론 예외적으로 심의 안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심의를 거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예외 조항이 더 중요한데, 예외 조항은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에서 볼게요, 따로. 자,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조건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기위 환경조. 오랜만에 한다, 그지? 기위 환경조라고 하는 5가지 조치를 할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어차피 또 한 번 합니다. 일단 듣기만 하세요. 자,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때 조건부 허가라고는 일단 허가를 받았잖아, 이 사람이. 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공사가 다 끝났어. 끝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끝났는지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네 글자로 뭐 준공검사 받아야 돼.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거 6가지 행위 중에서 2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머릿속에 버려야 돼.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빨간색. 놓치면 안 돼, 이거.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6가지의 허가 대상이 있잖아, 지금. 그 중에서 앞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까지는 공사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 받아야 되겠지, 그지? 맞아. 오른쪽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2개.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는 준공검사 대상이 될 수가 없지. 그 자체가 완성된 행위거든. 그래서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면 그게 X가 되는 거야. 또 하나, 2개 한번 묶어볼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등과 관련된 지역이죠. 용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어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차이가 있느냐? 근데 얘는 같이 해야 돼. 개발밀도관리구역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이 묶어서 한 문제로 구성할 수 있거든.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거야. 달라 지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시면 되고 얘는 같이 보셔야 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야. 자, 개발행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 현재 용도지역 주상공이면 개발이에요, 보존이에요? 용도지역 지정 목적 자체가 개발 아닌가?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 옆에다가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건물을 너무 많이 지었어. 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 도로를 넓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아니, 이걸 곤란이라 그래. 그 단어만 좀 기억해. 많이 원하지도 않잖아, 내가. 자, 그 앞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기반실이 부족하대요, 지금. 너무 많이 개발행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도로 넓히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이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로 정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그럼 여기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치? 도로 넓힐 지역은 아니거든.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건폐 용적률을 뭐 하는 거죠? 강화하는 거야. 강화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대신 용적률은 최대한 더 몇 퍼센트?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합니다. 이게 목적이죠. 이 목적을 지정하는 구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래.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 그러니까 중복 지정할 수 있다면 X하고 오셔야 돼. 당연히 중복 지정 못하지. 다른 지역인데 어떻게 중복 지정이 되겠어? 하나는 도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또 하나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다르잖아 지금. 목적 자체, 본질 자체가 달라.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체크. 이게 이제 그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자,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동일 지역에 대해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 목적이 딱 하나라니까. 뭘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지. 물론 기반시설 설치 대상에서 대학은 제외합니다. 써요 여기. 뭐 제외한다고? 대학. 대학 뺀 나머지는 다 설치하는 거야. 대학은 현재 뭐라고요? 포화 상태. 너무 많아.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나와 법에. 그럼 대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해야 돼. 뭐 공원이 됐건 녹지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설치해야 된다고 대답하고 오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체계도가 다 끝난 거야. 이렇게 큰 틀을 좀 받고 잠깐 쉬가셨다가 다음 시간에 그 핵심 포인트 있죠 여러분들? 뒤에 가면 핵심 포인트 있거든. 그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잠깐 쉬가겠습니다.